새로 관동군 사령관으로 교체되어 온 무도 육군 대장. 그는 일제 특명전권 대사를 겸임한 괴뢰 만주국에서 최고의 권력가로서 후에 곧 육군 원수로까지 된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거물이다. 참모, 우리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대장각하, 도나 독립수비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조성될 구국군들과의 갈등과 대결로 해서 공산유격 때는 기필코 마하고 말 것입니다. 참모는 왜 잠자고 있는가? 각하, 전임 사령관께서도 이 만주를 떠나면서 조선공산당 세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불가사의한 존재로 대항해오는 그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말만 해. 총칼보다 지혜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설복하자는 건데, 대자는 우리가 꾸민 계획 역시 적을 잘못 평가한 별로 신통한 것이 못 되는 거라고 보는 건가? 네, 그것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참모, 흰 것도 불다고 하고 단용코 실행하면은 군중이란 건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것이야. 이것은 나 개인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 선각선열들의 신조였거든. 계획을 실행하게. 알겠습니다. 이리하여 도나부군에서 산전막 사건이 조작되고 유격대로 가장한 한 무리의 관동군 특공대가 반일 부대를 습격하였다. 유격대가 쳐온다! 피하라! 유격대가 우리를 치다니. 이건 교활한 일제놈들의 음모요. 틀림없어. 우리 유격대가 구국군을 습격하다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눈앞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으로 아니라고 증명하겠어. 어서 피하오. 우리 부대에 돌아가면 당신은 영락없이 잡혀 죽소. 그렇지 않아도 왕청에서 불상사가 생긴 이래 부대의 공기가 어수선했댔는데 나는 도망쳐 다닌 사람이 아니오. 공동의 원수를 치기 위해 힘을 합치도록 찾아온 사람이오. 당신이 나를 보증해주면 될 게 아니오. 그렇게 되면 나까지도 공산당 공모자로 몰릴 거요. 당신은 피해야 하오.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그놈들을 생포에다가 음모꾼들의 정체를 밝아놓아야 한다. 차렷! 대위님! 저희들은 너희들 수고했다. 일제 침략자들은 천무장대원을 그 요람기에 압살해버리려고 악랄한 민족이간 책동을 다하였다. 원수들이 발광적으로 덤벼드는 때에도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있었다. 이때 김일성 장군께서는 그 전날 지하공작으로 자신께서 머슴을 사시던 부루어 마을에 들리시었다. 금단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정하시고 농민협회에서도 열성회원으로 불화기를 내서 봐주신다니 저는 정말 기쁩니다. 장군님,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자꾸만 그러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장군님, 저 입심이 드센 순도рем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 마을에서 아주머니의 녹말도 듣고 웃던 일이 늘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순도рем이가 부녀의 사업에 나서라면 언제나 손참이죠.
우리 어덕이로구나. 야, 이 녀석아. 어이, 자, 우리 어덕이가 뭘 했지? 이렇게 가막살이가 달라붙었게. 겨울가에서 가재잡이 하다가 김일성 장군 구경 왔어요. 됐지. 용마을을 보면 됐지. 무슨 구경을 또 해? 그래도 사령관 동지, 반일부대에 가 있던 박성동무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성동무가 되돌아왔단 말이지. 소문을 내지 말고 밤중으로 이 마을에서 떠나갈 준비를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통신원 동무들도 수경지에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동무의 얘기도 듣고 회의도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가 원수놈들의 음모의 증거를 잡으려고 외놈들도 생포하면서 여러모로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니우불문하고 우린 박성동무처럼 마투님 앞에서 물러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혁명 노선에 대한 신념을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이것 보. 동만과 북만에서 귀중한 동지들이 계속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는 때인데 박성동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조직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잘못을 깨우쳐주어야 하오. 겁이란 모르고 싸워온 동무인데 여북하면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헤매게 됐겠소. 그만큼 혁명 정세는 더 준엄해졌소. 사령관 동지, 그런데 그 공작을 대신 누가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소. 우린 민족주의 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꼭 일으켜야만 하오. 그래, 성공할 무슨 타산이 있소? 자, 앉소. 우리 형네의 통일전선 노선에 대한 박성동무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구만. 사실 저의 의견은 조만간 다 허물어져 버릴 세력인 민족주의 부대들에 대한 기대를 더는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차 여세 와선 놈들의 민족기관 책동에 놀아나 유격대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애써왔소. 끝까지 애를 써야 하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란 없는 거요. 사령관 동지, 북만으로 떠나갈 선발대 동무들의 출발 준비를 다 갖추고 박도범 중대단 동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떠나오. 도범 동무, 동만으로 떠나는 우리 사령부가 왜 곧바로 가지 않고 어선한 때 국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북만 지역으로 돌아가는가? 세상에 대거 통일전선은 변함없이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로정을 택한 거요. 알겠습니다. 참모장 동무, 먼저 떠나겠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합시다. 우린 카르네이 때부터 그리고 소사회의와 양강구 회의에서도 거듭 민족주의 세력과 합작하고 통일할 때 대한 문제를 전략적 방침으로 결정해 왔는데 오늘 그 공작을 맡은 박성동무 자신이 로선에 대한 사상 동료가 생긴 것 같소. 그래,
다시 가서 무얼로 싸우려고 했소? 신념도 없이. 저는 저기가 도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혁명가는 사상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사선도 넘는 거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위해 생명도 바치는 거요. 참모장 동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허무주의적 견해가 우리 혁명의 생명을 좀먹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소. 옳습니다. 통신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격대를 적대시하는 반일 부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통신원들을 통하여 각현 유격대들이 명확한 결론을 주어보내야겠는데.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같소. 보수로 쟁취해요. 일제모략의 마술을 끊고 반일 통일전선을 일으켜요. 그들이 침략자의 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소. 참모장 동무, 변함이 없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중국 동지들에게도 알려줘야겠소.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알겠습니다. 사령관 동지, 제 한 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나의 수림석에 기지를 두고 있는 주영장 부대가 그중 우리를 적대시하는데, 이러한 때 그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면 우리의 일은 매우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번엔 꼭. 흥분해서 그러지 마오. 박성동무는 공부를 좀 더 해야겠소. 사령관 동지, 제가 가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참모장이. 양강구. 참모장 동지, 소사에서 철주가 찾아왔습니다. 철주가? 이번 사건의 소문이 퍼져서 안도 현서에 있는 구군 내 공기도 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신을 가지고 직접 왔군요. 알겠어. 철주가 왔구나. 아니, 광식님. 야, 여지 어머님 산서에도 가볍지 못했는데, 넌 그래도 여전히 반갑게 형님이라고 불러주는구나. 그래, 통신은 아마한테라도 보내면 될 텐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철주는 이번에 꼭 입대해서 형님이 가시는 데는 천리고 말리고 어디까지라도 따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글쎄, 고공총위원까지 하는 철주인데 스스로 마음먹은 걸 형님에게 직접 말씀드려 보려무나. 광식님, 좀 깊이 생각하고. 알겠다. 우리 형님이 지금 매우 숨이 찬 때다. 지난번 무사령 부대 공작에서 형님이 생명을 내대시고 바로잡아 놓으신 반일 부대와의 관계가 다시금 이지경이 됐으니 파란 곡절이 없지 않을 혁명이겠지만, 우리 조선혁명은 너무도 단단하구나. 원수와 좀 싸워보자니 걸음걸음 앞이 막히는데, 우리 혁명은 오늘도 내일도 그 통일전선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내 말을 알겠느냐? 총을 잡고 싸워서만 되는 게 아니니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형님이 요새 가뜩이나 마음을 앓고 계시는데 잘 살펴서 말씀 올려라. 형님, 난 술을 마실 줄 몰라요. 마시려면 마음이 아플 때는 모두 쓴 술을 마신다더라. 철주야, 네가 나를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난 네가 어머님이 계시던 이 안도 땅에 당분간 떨어져 있었으면 한다.
내 나이 17인데 내 유격돼서 싸우지 못하겠어요. 형님, 난 어떤 권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젠 죽는다 해도 겁날 것 없고요. 철주야. 우리 유격대는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느냐? 아무 말이나 마구 하면 안 돼. 너의 생각을 차광수 동무는 찬성하더냐? 그 형님은 난 네가 힘들기는 하지만 유격대 생활을 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잘 싸울 것이고 혁명이 요구할 때는 용감하게 죽을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소사 그 고장에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애써 키워오시던 혁명 조직들이 있지 않느냐? 분야에도 그렇고 반제동맹이람 다 어머님께서 집정 내오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도하시던 조직들이다. 어머님이 안 계셔도 그 조직들은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 사실 나는 너의 공청에 큰 기대를 걸었댔구나. 그런데 너까지 두고 나면 누가 남느냐? 후일에 혹 네가 떠난다 해도 무방하도록 사업들이 잘 진행돼야 할 텐데. 하긴 먹고 살아갈 걱정도 해야지. 약한 내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놓는 게 안 됐다만. 형님, 여기 걱정 마세요. 내가 남아서 어머님 산소까지도 돌보겠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꼭 총을 잡고 철주야. 형님, 철주야. 형님, 들어가세요. 어머니, 의지가지 없는 어린 동생을 우리 동포들의 품에 맡겨두고 이 아들은 또 떠나가야만 합니다. 어머니.
사태 수습을 위해 반일 부대로 찾아갔던 왕청일대 참모장 일행이 또 그들에게 잘못했군요. 나의 도나 공작을 앞당겼으면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있는 주영장 국군 부대와 일을 잘해서 우리 로선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겠소. 하긴왕 정동무들이 반일 부대와의 관계를 경솔하게 대하다나니 일이 이 지경이 됐지. 에이, 두고 봐야 신념이 확고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새 노선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파쟁꾼들의 책동에 말려들어서 원수들의 관계에도 놀아나고 우리의 업적을 말아먹곤 하는데 참을 수 없어. 사령관 동지, 안도현성에 갔던 박인섭 동무가 돌아왔습니다. 저 동지. 잘 있었어? 예. 사령관 동지, 인섭동 수고했어. 그래, 어떻게 됐어? 주영장 반일 부대는 오해성 산하를 떠나서 반일 투쟁은 하지 않고 돌아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또 참 일본 놈들과도 내통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아가고 있으니 주영장에 대한 기대는 걸지 말아달라는 그것 조직에 의견했습니다. 그래, 박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차광수 동무가 그를 찾아가는 건 말이오. 소문은 그래도 사람은 지내봐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인섭동문 여전하구만. 길림 시절부터 낙천가했댔으니까. 그 공청 시절 학생 사업을 거칠 가고 있는 저에게 바로 장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던가? 저녁밥이 다 됐는데 어서 들어가시오다. 예. 자, 인섭동무도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아니, 전 중대에 빨리 돌아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하. 장군님께서 부탁하시던. 여보, 광수. 왜 그러? 목숨을 내대야 할 공작이지. 현지에 가서 그 정보도 확인해보고 실정에 기초해서 결심하오. 정말로 외놈과 내통했다면요. 그래도 어젯날까지는 정의감을 가지고 반일을 하던 인물이니까. 사람들을 어떤状況에서나 그렇게 믿으면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오. 일제는 그들을 이용하려고 군무술 수를 다할 때 우리는 그들을 벗으로 삼으려고 진심으로 깨우쳐준다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우리 편으로 기울어질 거요. 자기 자신을 나무리에 바치면 상대편도 그만큼 뭔가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할까?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인간 생활에서의 사랑과 믿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랑의 법칙이라. 하긴 화요파의 설송파도 우사령도 양세봉도 모진 마음들이 그 진저에 맞겠댔으니까. 이거 참 밥이 다 식겠어. 모처럼 피살밥을 했는데. 자, 들기요. 중대장이 그러는데 안도 현성에 나갔다 온 그 사람이 구해온 성호절임이라오다. 그렇습니까? 예. 그 친구 역시 수완권인데. 아, 별맛이로군. 별맛이야. 자. 내 여지 말 못하고 지낸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저 성옥이와의 관계인데 길림에서 우리를 찾아왔던 성옥동무 말이지. 고요수에서 벌써 얘기를 한다 하면서 그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도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서야 사령관 노릇을 어떻게 해내겠어? 성옥동무가 고리끼에 해연의 노래를 잘 읊었댔지. 폭풍, 오래지 않아 터지리라 폭풍이. 그러다 고해수로 떠나갔는데. 그래, 지금 잘 있을 테지. 9.18 전에 고위수에서 해지고는 아직 모르고 있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무정하게 지냈구만. 하긴 그새 우리가 무서운 동난 속에서 바쁘게 보냈지. 여보, 사랑이란 짬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불빛 속을 함께 걷는 거며 그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거요. 그 충고를 진심으로 접수하겠어. 나도 성옥동무가 보고 싶어지는만. 우리 일을 끝내고 왕창에서 만나면 그를 불러오기요. 내 국수를 잘 말아서 항상 차릴 테니까. 그렇지, 내 광수동무에게 줄 것이 있어. 소사 어머님이 아르시면서 장만해 놓으셨던 신이요. 자, 이걸 신고 가오. 이건 남이 신을 신이 아니지 않소. 남이라니. 나도 철저한 데서 다 들었소. 어머님께서臨종을 앞두고 자신의 머리태를 자르셔서 그 신깔개를 만드셨다는데 도리로 봐서도 꼭 한별동무가 신어야. 여보,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차광수란 사람을 얼마나 아끼셨기에 남이겠소. 이 신을 신고 가서 일을 성공하고 꼭 돌아와줘. 어머님의 그 뜻을 내 잊지 않소. 그러나 이 10만은 안 돼요. 무더니도 헐찮은 공작인데 문일광 동무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거야. 손님, 잡혀간만큼 자리를 차지합시다. 그 사람 명치가 발바닥이로 그래. 대체 누구요? 시끄럽게. 무슨 일로 어디로 가니냐 말이요. 내 물만에서 묻는 거니까. 예, 나도 관동군에 큰 도장을 맡고 장사를 하지요. 죽고 살고 하는 난리판이 한창인 도나천지로 일확천금에 국물 안고 간답니다. 나리는요? 나요. 그쯤 짐작해서 그래요. 보안이 앞에 밀수꾼이겠군. 신터에도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 친해서 손해 없을 겁니다. 친하자고. 내 사저 있어서 여기와 누웠댔는데 내 자리는 저 1등 칸에 있어. 오, 1등 칸이라. 난 가보겠어. 본화. 아니, 저게 장광수가 아니야. 일력거! 이리 와! 예. 빨리 가자. 마차를 세우라! 와. 여기 타던 사람 어디 갔어? 에? 예, 저 아래 상점에서 내렸었지요. 이야! 교활한 일제놈들의 니간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질 텐데 벌마다 이런 고통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전선 노선에 대한 불신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어이 주영장을 찾아갈 결심을 했어. 성공하면 의의가 크겠거든. 중국당 동지들도 우리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어. 알만하오. 그런데 참모자의 모험을 하기보다 내가 가는 게 어떻소? 문일과이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여기 조직을 책임지게 된 것은 장군님의 의도이신데 지하에서 내 일을 도와줘야지. 한데 모략에 넘어간 주영자의 자왕술 외놈들에게 넘겨주자고 할 수도 있어. 외놈 간첩이 밖에 있을 것은 뻔한데. 그런 관계도 알아보고 결심하기요. 그건 그렇고 뜻밖에도 성옥동무의 소식을 알았어. 자, 장군님께서 성옥동무의 행처를 찾으시기 위해 조직들의 지시를 내리셨더군. 그래 글쎄 전령에서 낯선 통신원이 곧바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한별. 그 통신원이 나한테 가지고 온 성옥동무의 소식이란 게 그래서 그런데 애인이 차광수라는 것이 알려져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가 보. 참을 수 없는 모욕도 당하고. 글쎄 그놈들이 감시한다는 구실로 야밤에 그의 침실에까지 구둣발로 들이닥쳤다니까. 그 같은 짐승들이지. 차광수의 행처를 대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고 차고하다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고 쓰러져서야. 지금 이 가슴 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정과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대를 도와줄 길이 없소고요. 성옥이 우리 사랑의 힘으로 눈물을 닦고 그 힘으로 온갖 모욕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힘으로 직무를 불태우며 싸워나갑시다. 학대받는 결애들을 위하여 한 몸을 바치고자 장군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이요. 만신창이 되어서도 칼을 죽여들고 원수들을 내리치고서야 쓰러질 우리들이요. 성옥이 나는 매우 중요한 공작을 떠나갈 결심을 이 시각에 하고 있어. 아마 성옥이의 정답고 순결한 미소가 나를 그 길로 빨리 가게끔 떠밀어주는가 보. 야야, 온다. 빨리. 예. 대접이 그럴듯하군 그래. 장군 참모장, 여보, 주영장한테 안내하오. 야, 빨리 끌어. 공산군 참모장이 잡혀 있다는 게 사실인가? 네, 않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반일연합 전선을 형성할 목적으로 주영장을 찾아갔던 차광수가 붙잡혀서 감금된 것이 이틀 전인데 다음 날 우리 도나 수비대는 차광수와의 교환 조건으로 돈을 내대고 흥정을 걸었습니다. 주영장 측근에 우리 특무가 박혀 있는 것만큼 그자의 역할을 더 잘 시킨다면 일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공산군 사령부가 인차 그 부대를 습격할 우려는 없는가? 그들은 도나의 유명한 우심종자 수림 속에 숨어있어 놔서 각하, 그보다 김일성 사령부는 민족주의 부대와의 사이에 절대 불질을 해서 안 된다는 엄한 규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때문에 우리의 공작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주영장과 그들 총두령 오이성과의 사이에 쐐기를 박은 특수기관의 계략은 큰 운을 내고 있습니다만
원래 반일 감정이 유별한 인물이 되나서. 그런 놈이 이용가치는 더 있는 거지. 그래, 그자가 우리가 던진 황금미끼를 물 것 같은가? 네. 투항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왔습니다. 자기들을 토벌할 경우에는 일본인 고려민들을 습격하겠다는 것을 말했고, 차광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있는 그의 속심을 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놈도 재물은 만주에서 모으고 벼슬은 장개석이한테 가서 얻자는 거겠지. 좋아. 우리 작전의 목표는 첫째로 공산군 사령부요. 둘째는 차광수의 입을 열어 간도를 중심으로 동남만 일대와 조선 국내에 깊이 뻗어 있는 지하 조직망을 드러내자는 거야. 모든 수단을 다해 그를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할 것. 대좌는 곧 현지로 떠나가게. 예. 저 파수장님 이상 없습니다. 알겠다. 차광수 선생님, 눈을 뜨고 있으니 귓구멍도 열려 있을 게 아니야. 여보시오, 우리 두령님을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할 말이 뭔지 나한테 말해보시오. 빨리 문을 잠그라. 저 대장님, 차광수란 사람이 잠이 들어 깨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부엉이처럼 눈을 뜨고 쏘아보면서 말뚝잠을 자는 거며 그 고고는 소리가 어찌나 울리는지 천정의 흙이 부실부실 무너져 내리는 거며 그 장수라는 게 뭔가 했더니 야, 허튼 소리 마라. 대장님, 그럼 직접 가보십시오. 내 말이 어디 틀리나. 차광수라니. 그 김일성 장군의 부하 장수로 일본군이 현상금으로 1만 원을 내걸었다는 유명한 그 사람인가요? 왜? 그 10,000원이 욕심이 나오? 일본 수비대에서는 100만 원도 더 내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100만 원을 받아내고 말이요. 외놈의 껍데기를 벗겨내야죠. 100만 원은 좀 비싸. 그 적당한 액수라면 내 그 대금 전부를 아편으로 치룰 작정인데. 에? 아니, 그 많은 아편이 어디 있겠다고? 이래봬도 주먹만큼한 별들을 단 관동군의 장성 패거리들도 자동차에 무기를 싣고 나한데 아편 사례들어. 아편 고강꾼이 인젠 사람을 사겠단 말인데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 그 사람을 사서는 어쩌려고 그러? 다 팔 때 있죠. 어디에? 꼭 알고 싶은가요? 그렇소. 내 어쩐지 대장 어른이 남 같지 않아서 그것도 대드리리다. 김일성 장군한테 차광수를 데리고 가면 나는 반드시 의리지인으로 대접을 받을 거고 또 돈은 돈대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역시 이걸 쓴단 말이야. 그런데 내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몬고하니 내 부하들이 당신의 몸을 수색할 때 보니까 아편 한 근도 돈 한 푼도 없었다던데. 나도 우둔하지 않죠. 대장 어른이 돈을 빼앗아내고는 나를 죽여버릴 텐데. 근데 어디 가서 고소하겠소?
나도 제살궁량은 하니까요. 그래서 그랬다. 하양이, 당신도 들었겠지? 내가 꼭 살인 강도로만 보이는 게지? 나의 비서면 초여. 아니 이거 꼭 심산 속에서 선녀를 만난 것만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서 그 아편 얘기가 흥미있더군요. 그러실 겁니다. 여보, 차광수가 꼭 만나야 하겠다니 내 가보겠는데 당신이 손님과 아편 흥정을 해보구려. 아편을 사시려면 이 주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 그만 돌아가겠는데 이처럼 친절히 대해주시는 하양 씨에게 제 꼭 말씀드리고 갈 일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증명서에 관동군의 큰 도장만 꾹 찍어주고는 내 아편을 공짜로 가져가는 한 일본 고관놈이 있는데 그의 말이 주영장 부대 제놈들과 통하는 간첩이 있다고 했죠. 내 응당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 정보이지만 아름다운 하양 씨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값은 받은 셈이죠. 고마워요. 저 외놈 간첩이 숨어 있다고요? 글쎄 그놈이 짓거린 게니까 어쨌든 조심하셔야죠. 잘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자, 안녕. 아이, 우리 주인을 만나보시고 가실 걸. 언제든지 그 주소에 연락만 해주시면. 저 대장님 조심하십시오. 빨리 문을 열어라. 예. 자, 저걸 보십시오. 그래 내 말이 틀립니까? 넌 나가 있거라. 알겠습니다. 건방지게. 눈 뜨고 코 고는 사람을 구경들 하러 왔어 그래요. 잘 왔어. 이게 도대체 장난이요 뭐요? 여보 세상에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주영장을 여기에 청하느라고 그랬어. 내 주영장인데 무슨 용문지? 연합이요 통일이요 하는 따위의 말은 듣지 않겠으니 다른 문제가 있거들랑 어서 말하오. 손님도 알아 못 보는 못난 주인을 보려고 그랬어. 관상하니 그 생김새가 나를 죽일 유인은 못 되는 걸. 죽이지 않지. 예. 좀 자는 손님이니까. 글쎄 어쩐지. 그래 관상하니 내 운명이 어떻소? 궁금할까요? 당신의 팔자가 신통이로 나를 닮았어 그래요. 앞으로 내 죽는 날에 당신도 이승을 하직하겠구만. 신통이도 같은 날이요. 같은 날이라. 이젠 됐어. 구국군 주영장이라면 몇 마디 꼭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전날 주영장은 이곳에 없어 그래요. 선을 보았으니 돌아가라 그 말이지. 좋아. 관상쟁이 함부로 이 뿌리를 올린 그게 어디 만나보잔 말이야. 당신들 공산당이 우리 민족의 군대를 죽이고 있으니 공산군 참모장은 내 손에 죽어야지. 내 형제 부대 사람들도 당신네가 죽였어. 거기를 찔러야 빨간 물밖에 나올 건 없어. 심장을 찔러야 하오. 알겠소? 사람의 피는 거기에 있어. 주영장, 위대한 자기 민족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감히
민족의 군대니 뭐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부령님, 도나의 일본군 수비에 대해서 가사이 대위의 여럿이 관동군 참모의 편지를 가지고 두령님을 찾아왔는데 저 골짜기 보초막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래, 주용장의 기미는 어떤가? 원래 곰질긴 위인이 되나서. 그러나 종리는 일본 측 요경에 나설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글쎄요. 주용장을 제껴버리고서라도 차광술 우리의 손에 꼭 넘겨줘야 하고. 알겠수다. 누구냐? 아, 자네인가? 어디로 가는가? 순찰중인데 웬 말소리가 들려오기에. 그래. 별일 없으니 돌아가게. 예. 여보초. 예. 북만 남호두. 사령관 동지, 제 다시 알아봤습니다만 주영장은 오해성까지도 이미 배반자로 락인을 찌른 놈입니다. 저에게 한계중대만 주시면 그놈을 치고 참모장 동무를 구해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도범 중대장과 함께 떠나기로 약속돼 있는데 오늘 밤으로 떠나겠습니다. 장군님, 제 혼자라도 가도록 승인을 해주십시오. 절대로 불질을 하지 않고 참모장 동무를 꼭 구출해내겠습니다. 이 박성희도 이번만은 자기가 서야 할 혁명 처소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사실 차광수 동무는 저 때문에 그 공작을 가게 된 게 아닙니까? 박성동무, 그는 혁명의 상처를 입히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할 사람이 아니오. 이럴 때 동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겠소? 나를 좀 도와주오. 사령관 동지, 이 경박화의 구국군 부대에서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기지로 찾아오신 데 대하여 형제적인 두터운 믿으심을 각별히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원수일체 양나라는 민정기관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믿어주어야 할 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순치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형제들과 언제 어디서나 한전선에 서 있을 것이라는 거요. 예, 그런데 사령관 동지,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암만 연합전선이라고 해도 차광수가 그렇게 됐는데 장군님께 참모장 동무가 주영장을 찾아가면서 올린 편지요. 만일 자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내지 못하고 붙잡혀서 희생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행동으로서 장군님의 로선이 정당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소. 그러면서 다른 동지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그 부대를 습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소. 우리 혁명의 피해 교훈으로서 로선과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의 사소한 자의적인 해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소. 장군님, 말씀드려도 이렇겠습니까? 어서 말하오. 참모장 동지는 생명이 위구바가 됐는데 박성 동지나 중대장 동지의 제의를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끼시던 참모장 동지의 일인데
홍대호 서대장을 그 공대대를 보내면서 하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차광수는 나의 생명의 한 부분이요, 우리 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잘 보게 해줘. 그런데 고동무, 혁명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안에 자기 인민을 해방하는 일인데 허락할 수 없지. 차광수 동무는 생명을 걸고 나에게 제기해왔어. 나는 그의 입장과 그의 의도를 존중하자는 거요. 나는 그를 자신처럼 믿소. 우리 혁명의 지휘부를 적들이 살펀치고 있는 간도복판으로 옮겨가는 이해 겨울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야만 하오. 어떻게 사선을 넘는가? 모두가 차광수 동무처럼 혁명을 지켜야 하오. 불굴의 혁명 정신이란 바로 차광수 동무처럼 사는 거요. 나는 차광수 동무가 맡은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내리라고 굳게 믿게 되오. 아득한 광야 위에 불타는 저 노를 겨울에 타오른 우리 한별 마음인가. 천만 운명 구원할 하늘 같은 그 품이요. 민족의 녹실한가 투사의 그 신념을 한 몸 주고 묻혀도 변치 않은 푸른 절개 우리 한별 받드는 그 길에서 영생하리. 조금만 더 기다려달랍니다. 그런데 우리 두령이 안내자 원 선생은 부대 안에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 자, 조선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두령의 의견대로 해야지. 돌아가겠어. 장삼씨, 성공하기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우사령 부대에서 가끔 만나고 나지 않았어? 원청관, 존경하는 분을 차광수 씨라고 성명을 불러야 할지 참모장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 눈을 뜬 채로 코를 고는 것이며 잘 이해 안 되는 농을 하신다는데 그건 어리석은 당신 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보려는 꾀였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제 남편의 운명을 운운하신 것도 술책이었겠군요. 마지못해 낚시를 던져봤죠. 억울하게 죽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영장에게 나의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너무 일찍이 제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젠 제 남편이 마음 놓고 선생님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럴까요? 그러나 난 하양 씨를 믿게 됩니다. 선생님은 잘못 생각하셨어요. 제 남편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그걸 제게 말씀하세요. 죽이건 팔아먹건 한번 나를 찾아올 테지요. 보아하니 당신 남편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비겁한 인물은 아닌 것 같던데. 모든 게 늦었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주시다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살아나지 못해요. 어서요. 난 당신 남편을 다시 만나기 전엔 아무데도 가지 않으렵니다. 진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라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가 김일성 사령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장춘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에 벌써 그분의 명성이 자자했으니까요. 천리 해안의 예지와 넘쳐 흐르는 은정에 대하여 일화들이 많았습니다. 참말 선생님을 만나보니 과연 그의 참모장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리우는 그뿐이에요. 어서 피하세요. 자기 편도 가려보지 못하는 위인이라면 제 안에 귀한 줄도 모를 텐데 왜 목숨 걸고 모험을 하시오? 제 걱정은 마세요. 선생님은 이런 데서 희생되면 안 됩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그 성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난 김일성 장군님의 명을 받들고 주영장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진 의도가 당신의 부대에 통하기 전엔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저기 관동군에서 와 있는데도요? 그렇습니다. 반응은? 거절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돌았을 때까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 그런 인물을 해치는 경우 천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 어떻다는 거요? 여보, 당신은 무섭게 거칠어졌어요. 집을 떠날 때 맹세도 다 잊으시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보자요. 제발. 그만하라고! 계집이란 그저 이 주영장이 다 죽지는 않았어. 난 내 결심대로 사는 사람이니 더는 참견하지 마오. 마음대로 하세요. 좀 그렇다면
나도 나대로 갈 테니까요. 무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화를 면하려거든 내 말을 잘 들어두세요. 아편 장사꾼이 우리 부대 안에 꼭 외놈 간첩이 잠복해 놓으라고 말한 거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서 손해본 게 뭐예요? 공산당을 원수 버릇 하던 사람들도 두항해버렸죠? 어쨌든 결심대로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심을 하기 전에 꼭 김사령님이 보낸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탁이에요. 주령님, 저 외놈 새끼들이 어찌나 버티는지 이 전 중가운데서 견디기 오를지게입니다. 예, 그럼 더 대기시키겠습니다. 웬 사람이요? 예, 알만한 사람입니다, 원 선생. 일본 사람들과 아편거래 알선만 해준다면 내 한 달에 어김없이 1,000원을 드리리다. 이 사람이 인사불성도 분수가 있지. 통이 엄치가 없군 그래. 인살 차리고선 죽도 못 얻어 먹을 세상이요. 그래, 내리랍니까? 함께 가잡니까? 마음대로 하구려. 1,000원만은 싫지 않다는 말씀 같은데. 야, 가자. 정관님은 일찍부터 저놈의 외맛이 그렇게도 고소했던 게지요. 아무렴, 지내놓고 보면 결국 인생이란 조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거라고. 역시 원 선생은 남달리 유식하니까. 아차, 내 기묘하게 의논할 일이 좀 있는데, 정관님. 이 계집들은 다 내보내고 얼마 동안 출입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야, 너희들 나가고 이 방엔 그 누구든지 들어놓지 마라. 네. 그래, 뭐여. 왜 그러? 두 가지만 돼요. 주영장 부대에 박아놓은 간첩이 어떤 놈이며 외놈들이 유격대로 가정하고 국군을 습격한 내막은 뭐요? 허튼 수작 마라. 그 총은 여기에 있어. 여보, 이 여정엔 일본 군인들 판이요. 알고 있어. 시간이 없다. 그것만 되면 이 총도 돌려줄 테니까. 오늘 나한테 대준 비밀만 해도 외놈들은 너를 살려두질 않아. 그러니 헛생각 말고 어서. 주영장, 장계석 한테로 달아나버린 당신의 옛 상전인 장야이가 만주에서 반일 항전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을 아오? 모를게요. 장양은 왕덕님을 국군 동남로 총사령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당신의 직속 상부였던 오이성은 구국군 제1로 총지전방 사령으로 임명됐어. 아마 모르고 있을게요. 그만하오.
인명이고 파면이고 그따위 노름은 이제 와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오. 거짓말이오. 왜 상관없겠소? 주영장, 자신을 속이신 마오. 당신이 했다는 말 나도 얻어들었어. 장량이도 달아나 버리는 세상인데 다 쓸데없다고 개탄하면서 구국이요 정의요 하는 건 다 개나발이라고 했다는데 당신은 허무주의에 빠져 원수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 타락했단 말이오. 나를 다시 반일을 하게 만들자고 몹시 애쓰는 것 같은데 그 권고는 이미 때가 늦은가 보. 왜 그러? 난 구국군을 배반했고 백성을 해친다는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오. 오이성원이 이미 산하부대들에 날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훈령을 내렸소. 내 아내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게요. 아직 늦지 않았소. 내 화근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장군께서 오이성 사령에게 보내는 당신에 대한 소개신을 꼭 내실 거요. 소개신이라니. 날 보증해준다 그 말이오? 오이성 사령은 당신을 환영할 거요. 그리고 주영장, 총도 요구되면 가져가오. 이만군의 무기를 빼앗은 게 얼마 여유가 있어. 여보시오. 넌 그런 동정이나 바라는 사람이 아니오. 그만합시다. 타락했다. 그렇다. 내 민족의 아들로서 반일 전선에서 영예롭게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이대로 돌아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느냐? 내 지금 원수의 관계에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보, 행방불명자의 시체가 나타났군요. 어? 어디서? 예, 저쪽 낭떠러지 밑 굴 속에. 이 집안이 왜 이다지도 어수선하냐? 도나의 아편 고관꾼한테 사람을 보냈더니 회답이 왔어요. 간첩에 대해서 물어봤댔죠. 어서 뜯어보세요. 이젠 누가 누군지 똑똑히 가려봐야 할 때예요. 개누 없느냐? 장사면을 빨리 오라고 해라! 두령님, 시체 낮은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부대의 공기를 일신해야겠단 말이야. 장삼이 일본 손님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곧 차리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가수장! 내 가겠네! 자, 오늘 우리 마음껏 듭시다. 장삼이 여기로 좀 오라고. 예. 넌 아직도 날 속이고 있단 말이야. 두령님, 기쁜 날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글쎄, 이 기쁜 날을 마련하는데 장삼이의 숨은 공로가 없지 않았다고 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손님들 앞에서 내 크게 표창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 사실은 두령님이 오늘과 같이 꼭 되리라고 믿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힘을 좀 썼었지요. 그래, 너 말고 표창해줄 사람이 또 누구냐?
더 없지요. 바로 내 놈이었구나. 어디 나의 표창을 받아봐라. 일본 손님들을 조용한 곳으로 모셔라. 내 방에 장수를 데리고 못 온 날에는 너희들 모두가 배를 가르고 죽어야 한다. 알겠는가? 나는 산 장수를 기어이 만나야 하겠다. 주단치통! 예. 자, 어서. 아, 예. 자, 어서. 어서. 어서 들으세요. 예. 당신을 보지 않고 그냥 갔을 수 없다고 하시기에 아직 떠나지 못하셨군요. 내 참모장님을 수경지까지 잘 호의해드리라고 일러두었댔는데, 어?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다고 영장님이 또 노하시면 야단 아닙니까? 아, 인사불소이라고 나무라시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내 이 낯짝을 들고 부끄러워서 나서려 하지 않은 거요. 내 정말 눈뜬 소경이었댔고 환장을 했댔으니까. 노형, 이 주영장을 용서하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리다.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나는 영장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냥 떠나지 못했지요. 정말 기쁘오. 노형, 고맙소. 고마워. 주영장. 저 대장님, 유경태 참모장님을 모시고 떠날 호위소대의 출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곧 나가겠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매적이 없는 세상이라면 소대 아니라 대대의 호위라도 받고 싶은데 나는 올 때와 같이 혼자 조용히 수용지로 돌아가렵니다. 저희 부대 성인대도요. 그 대신 주인님의 도장을 꼭 받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도장이라뇨? 영원히 변치 않을 신임에 대한 약속이라 할까요? 반제 통일 전선에서 굳게 손을 잡는 것은 우리 조중동 나라 인민들의 중요한 과업인데 영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난 김사령님의 참모장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무슨 일이든 다 찬성을 할 테니까요. 차광수의 마음은 이 순간에도 그리운 장군님에게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원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벗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신념 앞에 다시금 머리를 깊이 숙이었다. 차선생! 이 파상은 눈뜨고 코 고시는 차선생님을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잊지 않겠소. 예. 주인님에 대한 보증 문제는 돌아가는 즉시로 우리 조직을 통해서 김일성 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들을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형제들 잘 싸우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또 만납시다. 잘 싸우시오. 헤어지자는 인사만 했고 꼭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그만 못했군요. 그 손을 한 번 더 잡아봅시다. 주영장, 참모장. 사령관 동지! 참모장 동지가 성공했답니다.
문일광 동지의 통신입니다. 그렇소? 차광수, 정말 고맙소. 어시오, 내 믿었던 대로였어. 우리 참모자의 어떤 사람인가 좀 보란 말이. 인섭동지! 무슨 일이요? 혹시 사령관 동지께서 다른 지시가 있었소? 아니요. 내 암만 생각해봐도 인섭동지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뭘 말이오? 사령관 동지께서 주시던 신이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지도 물어받았겠죠? 안 되겠어. 왜 그럽니까? 뜸을 꽉 떠서 동무의 그 걱정 주머니까지 마저 뽑아내야지. 뭐라고요? 아, 다 알고 있는 걸로 안 떠? 아, 그런데 이것만은 잘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몸이 어쩌려고? 동무가 어디 통째로 매달려보라. 그 끈이 끊어지나. 그놈의 걱정이 탈은 탈이야. 여, 내 걱정일랑 말고 행군길에서 장군님을 잘 모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랜서 동자한테만은 두 손을 바싹 들었습니다. 와. 아니, 아직 못 떠났어? 어디로 갑니까? 나 말이요. 어이성 사령을 장군님께서 그에게 두영장을 보증하시는 편지를 쓰셨소. 그 춤을 추면서 찾아갈 걸음이군요. 그거야 인섭동무가 더하지. 점포,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니 온 부대가 명절 기분이요. 참모장 동무에게 이 박성희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전해줘. 예. 자, 그럼 떠나봅시다. 예. 이야. 참모장 동지! 인섭동무. 참모장 동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글쎄, 잘들 있었습니까? 용케 찾아왔구만. 문일광 동지가 사령부에 보낸 편지에 이걸 위치를 대줘서 인섭동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 걸 보니 그쪽 소식은 무르나 마나 하겠구만. 그런데 저 말은 예, 제가 참모장 동지의 말을 타고 왔습니다. 아, 저놈의 말이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운다고 하시며 장군님께서 타고 하라고 하시길. 꼭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기에 참모장 동지가 인차 또 나오도록 과업을 받았습니다. 적정 변동이 예견된다고 하시면서 왕청여 연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소. 빨리 떠납시다. 자, 그럼 내가 요술을 하나 하지. 이 나무 잎이 뭘로 변하는가 보라고. 우싸. 자, 설탕을. 또 보세요. 그 이러던 미천이 다 늘어나겠는데? 와. 참성 동지,
죽드립니다. 청야 동지, 물광 동지 긴급 통신에 의하면 관동군 부대 이동 목표는 정확히 로얄입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고. 아군 주력 부대의 기동을 알아차린 적들은 경박군을 떠난 우리 사령부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혁명의 사령부에 쏠리고 있던 적군을 자기들에게로 유인한 차광수 공작대는 몇몇 고비의 사선을 넘어서고 종래는 적 천여 명의 이중 삼중의 포위 속에 들었다. 자기 수령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안고 영적으로 싸워온 그들은 죽음과 직면하여서도 오로지 사령부의 안녕을 바랄 뿐이었다. 적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져 이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10여 명의 공작대열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줄어들었고 남은 대원들은 불과 몇 사람. 수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자신들의 진정을 고스란히 바쳐왔고 미래에 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온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그 고결한 혁명 정신으로 자옥마다 피고인 이 나라의 역사를 수놓아갔다. 내 암만 생각해봐도 홍동무가 꼭 떠나야겠어. 결사적으로 포위를 뚫고 나가보. 그래서 도나의 문동무에게 알리고 곧바로 사령부를 찾아가. 요영구로 가면 돼요. 성공할 때지. 우리 장군님을 찾아가는 일이니까. 또 그 말씀이군요. 전 절대로 여기를 못 떠나겠습니다. 소대장, 나의 명령이요. 참모장 동지, 전 장군님께서 바라신 대로 해야 합니다. 동문 어제도 어머 사격을 할 테니 나 혼자 먼저 빠져나가라고 권했지. 피할 길이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에 부상자들도 더 두고 동무들도 다 버리고 목숨을 건질 도박을 해보라고 말이오. 그건 잘못된 생각이오. 이 차광수는 언제나 끝까지 항일발산의 지휘관답게 대원들 속에 함께 있어야 하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거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곁에는 꼭 차광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 그런데 이 지경 될 때까지 멍청해 있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우리는 한별 정신을 안고 조선혁명을 지켜왔어. 그리고 오늘 그 길에서 죽게 됐다고 할까. 그런데 위대한 사상을 지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오. 사실 사상을 지키기 위한 죽음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는 거요. 내 걱정은 말고 내 말대로 하오. 그렇지 않소? 저도 서회장 동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날 따라오. 참모장 동지,
용서하오. 동무들은 모두 지휘관을 살리려고 몸을 내댔다가 목숨도 바쳤고 이렇게 중상을 입었어. 그런데 나한테는 동무들을 안전한 곳에 후송할 모든 가능성이 이젠 막혀버렸어. 날 용서하오. 참모장 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희들이 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려고 왔소.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외놈들의 손에 잡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지막 터널만은 꼭 남기고 싸워야 하오. 알겠습니다. 네, 제기할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장군님께 우리의 마지막 보고를 어떻게 드리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동지들. 그들은 위대한 한별 사상을 지키기 위해 영예롭게 생명을 바쳤어. 영예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그들은 한없는 동지애를 안고 앞장서 나가며 전우보다 먼저 쓰러질 줄로 아는 공산주의자들이었어. 여기 살아남은 동지들은 마지막 하늘의 탄환이 남을 때까지 침략자와 싸울 것이오. 동지들. 뭘 또 쌌어? 우리 전령병에 복수를 했죠. 장계놈들은 내가 무서워 다 움츠려들고 오장놈이 우들거리며 돌아가는 걸 한방 매겠죠. 박동무가 부럽구만. 뭐 말입니까? 내 소설에서도 생활에서도 동무와 같은 낙천가는 처음 보. 그런 줄 몰랐거든. 이거 너무 올려주지 마십시오. 인생이란 그저 한 번 와보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말들 하더군요. 세상에 영호걸들이나 절세의 미인들도 다 가야 하는 곳인데 울면서 찾아왔던 길을 웃으면서 가는 게 좋죠. 그럴듯한 인생론이군 그래. 대부유한 사나이들이로군. 죽일 것들. 당신은 참모님의 명령대로 그를 솔박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소. 예? 예. 참모장 동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장군님을 다시 만나 박인섭에 대한 자랑을 더 못하고 가는 게 유감이요.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지. 말하겠어. 인섭동무, 난 우리의 한별동지에 대한 생각을 했댔지. 슬픈 일을 당하시게 되는 때면 눈물을 너무도 흘려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일을 하시게 되면 어쩌나 하고 말이오. 낯설은 이국 산천에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여의셨고 어린 동생을 남의 집에 맡겨두고 오신 가슴속에 아픔이 가득 차 있는 분인데 일이 성공했다는 소식만이 갔다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되고 말았어. 자, 뭐라고? 이야, 매력 있는데요. 보다 더 사랑해 주었을걸. 세상의 많은 남성들처럼 나도 여성들에 대해선 등 안 했댔지. 장군님의 충고도 들었어. 참모장 동지, 저놈들이 누워 있어. 나의 대답을 맞아 들어야지. 그 다음 생각한 것은 박동무와 나 자신에 대해서요. 저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조상전내의 땅에서 쓰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산설고 물선 이국 땅에 동지들을 묻었어. 그런데 동무와 나는 그런 땅에도 묻히지 못하게 돼요. 까마귀 밥이 될는지 아니면 놈들이 어떻게 하겠는지. 그래, 내 생각한 것은 알겠습니다. 참모장 동지, 명료입니까? 그렇소. 알았습니다. 쏘지 마. 놈들에게 저격당하지 않게 주의하오. 독립수비대 야스키 소좌 차광수 씨가 분별 있게 처신하기를 바래서 한마디 충고의 말을 하고자 하는 바 본관의 권고를 명심하길 바라오. 대일본 제국군인은 목적을 세워 불가능한 일이란 없으며 꼭 실현하는 바이니 순순히 혁명의 이름으로 희생된 동지들의 이름으로 이놈들이 그만 서! 예. 네 놈은 무슨 말을 하자는 거냐? 예. 제가 차 선생님께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만 짓거리면 알만해. 예. 그럼 전 그만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너는 한때 한국 독립 땅의 총관 자리까지 차지했던 사람이 아닌가? 말하자면 한 고을의 장관 배설인데 무엇이 그렇게도 탐나서 독립지사의 고귀한 지조를 다 팔아먹었느냐? 그래도 저것들은 살인도 예사로 알게 된 미치가이가 돼버린 인간들이지만 결의를 배반한 변절자는 그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송충과 같은 추물이다. 차 선생, 한 번만, 차 선생, 한 번만. 내 말을 똑똑히 듣고 가거라. 내 몸뚱아리에서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떼어버릴 테다. 더는 살아서 고귀한 인간을 못 오가지 말라. 너를 잘못 낳은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날 떠나 육탈로 돌려 앞으로! 참모장 동지,
한별, 나는 가오. 그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의 결의들이요. 바라건대 천년 만년을 이 땅의 하늘에 불멸의 별로 빛나기를. 만세! 이렇게 되어 28세의 청춘을 혁명에 바친 차광수는 시체도 남기지 않고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1932년 10월 30일이었다. 광수. 유적대원 동지들, 혁명대원의 모든 동지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동지이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하여 충실해야 하오. 그 충실성은 의무이기 전에 영예해야 하며 양심이어야 하며 창조여야 하며 정열이어야 하오. 즉 생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심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오. 그것은 그 충실성이 우리 조국의 귀중한 창조물들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겠기 때문이오. 동지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한이 없는 그이, 황금보다 무거운 그 눈물의 무게를 알아야만 그이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위대한 그이의 사상을 체득할 수 있어.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심장 깊이 간직해온 동지들, 우리 동시대인들은 물론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김일성 동지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상으로 호흡하게 될 때 조국은 번영할 것이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할 것이오. 이것이 차광수 동무가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장군님, 동지들, 차광수 동무는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지만 그의 운명이 우리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해일 줄이. 우리는 자신을 믿듯이 그를 믿어왔습니다. 혁명의 전도에 대해서도 크게 믿은 것이 차광수였는데 이제부터 장차 어떻게 해야 하며 금방 들이닥칠 이의 겨울에 사나운 눈보라는 또 무슨 힘으로 뚫고 나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러나 혁명을 기어이 이기기 위해서는 참기 어려운 슬픔도 속으로 삼키고 일어서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광수동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의 혁명 노선에 대해서 굳게 믿고 모두가 혁명을 지켜나설 때 우리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나를 믿고 서로 의지하는 그 혈연적인 동지적 단결로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